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 업계 내에서 그 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커먼 센스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업계인과 비업계인들 간의 그런 어떤 상식의 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죠. 조금이라도 메우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플레인 센스라는 책을 쓰시게 됐다고 저는 받아들였는데, 맞습니다. 예. 예. 근데 그럼에도 쓰시면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혹시 독자층을 설정을 해놓는다든지 이런 게 있으신가요? 그리고 실제로 책이 출간됐을 때 내가 예상했던 독자층과 그게 일치하셨는지. 처음에 원고는 항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그래서 테크니컬한 용어도 많았고 내용도 좀 깊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승무팀장 할 때부터 운항안전팀장, 검열팀장 할 때 동안 그 본부장님이 이영덕, 황철, 서화석 본부장님이었는데, 황철 본부장님하고 서화석 본부장님은 조양호 회장님한테 올라가는 그 운항본부의 일레귤러 리포트를 전부 저한테 쓰게 했어요. 초안도 마무리도 제가 썼는데 회장님한테 쓰는 보고서 예민하잖아요. 근데 보고서라는 게 보고 받는 분이 일단 질문이 없어야 돼요. 이 내용을 보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러면 그건 이미 꽝이에요. 제일 잘 된 보고서는 읽고 앞에 개요, 경위, 문제점, 대책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냈어야 되는데, 보고 한 10분 정도 만에 보통 휴대전화로 회신이 와요. 제일 잘 된 보고서는 조속히 시행할 것, 내용도 다 알았고 문제점도 당신들이 잘 파악했고 대책도 잘 만들어진 것 같으니 조속히만 해라. 이게 제일 잘 된 보고서예요. 제일 잘못된 보고서는 와서 설명하세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영호 회장님이 비행에 대해서 상당히, 비행에 대해서만은 센스가, 제목처럼 플레인 센스가 상당히 있는 분이었어요. 아주 예민해요. 어떤 단어를 숨기려고 하면 그걸 바로 캐치해요. 그분이 지적한 것이 착각이 도대체 뭡니까? 택시에 착각했다는 게 택시 표지판을 봤다는 겁니까? 아니면 ATC 지시를 못 알아듣는 겁니까? 도대체 착각이 뭡니까? 추상적인 단어죠. 네,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리고 또 나중에 이건 제가 솔직히 들으면서 놀라기도 하고 약간 통쾌하기도 했는데, 운항본부는 아직도 고참순으로 교관합니까? 이런 회신도 있었고, 그때는 어떤 교관분이 잘못하신 경우였어요. 오이 비행 때. 또 한 번은 운항본부는 마피아 같아요. 누구가 잘못하면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하는 겁니까? 그 출신에 대한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회장님한테 이제 질책 받으면 예민하시잖아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그 쓸 때의 기준이 회장님이 어떤 질문도 없게, 그게 최소한의 기준이었거든요. 이 책을 그 기준으로 썼어요. 처음에는 항공 종사자 대상이었던 게 일단 재미가 없다. 너무 테크니컬한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런 건 빼고 독자층을 넓게 해야 앞으로 기장님이 이거 3권까지 내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다 내드리겠다. 단 일반 독자층을 대상으로 한다면, 이렇게 해서 다시 쓴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그 타겟 독자층이 항공 종사자나 예비 항공 종사자일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남성분보다는 여성분들이 더 많이 이 책을 읽으셨고, 학생들보다는 20, 30, 40대가 고르게 많이 읽어주신 것 같아요. 베스트셀러의 기준이 바뀌었어요. 100만 권에서 10만 권, 10만 권에서 10,000권, 10,000권 넘으면 교보의 베스트셀러 이렇게 찍혀서 나와요. 다행히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아직 서가에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영광스럽고 고마운 일이죠. 다음 달에 온라인으로 일본 독자들과 이런 식으로 저와 그 미팅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아직은 진행 중인 거죠. 그래서 일본하고 중국은 진행 중이고, 미국은 도와주는 분이 우리 아들이 영어를 잘해요. 작년에 하버드 대학에 입학했어요. 네.
했는데 너무 좋은 대안을. 좀 도와줬으면 했는데 전혀 관심 없고 전혀 도와주지 공부하느라 않았어. 그래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수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본인들이 비행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이해 수준, 상식 수준 이런 것도 꽤 높아요. 이 책은 사실 그들의 수준에 보면은 희망적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아무튼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노트북이 처음 나왔을 때 예전에 그러니까 거의 3,000불 주고 뉴욕에서 샀어요.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400 탈 때는 그 당시 400 스케줄은 제가 최고 기록이 127시간이에요. 월. 그 당시엔 그랬어요. 어플이 있기 전에 해외에서 시간을 많이 보냈고 주영호 회장님이 지적하고 나서 짧아진 거고 그때는 데드헤드 이런 거 없었어요. 가면은 그 다음 비행기 올 때까지 있는 거예요. 1세대 기장님들, 외국 기장님들이 많은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걸 거의 다 써놨었어요. 시간도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았지만 그만큼 다니는 지역이 카고다 보니까 전 세계를 다니잖아요. 거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접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기장님한테 들으면 거기서 그 지역을 또 찾아가면은 또 생생한 이야기들을 가이드한테 들을 수도 있고 그렇게 적어놨던 것들이 이제 자료가 되었고 2년 반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에 출판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쓴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책이 600페이지가 나온다고 이렇게는 못 낸다고 압축하기로 했죠. 그래서 많이 덜어냈어요. 제가 타는 330은 엔진 패러미터 중에 바이브레이션 인디케이터가 있어요. N1, N2. 비행 중에 마스터 워닝 코션이 오르면 자동으로 뚝 떨어져서 A카스로 우리 통제 정비로 갑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라는지 다 알아요. 그러나 로우 데이터 파라미터는 뚝 떨어지지 않아요. 그 데이터를 다 봐야 돼요. 그중 한 건은 올라가다가 뻥! 엔진 데미지, 페일, 돌아 내렸어요. 330에는 그 바이브레이션 레벨이 N1 5.2, N2 5.6 이상이면은 어드바이저리라고 해서 조금만 ADV가 글자가 플래싱해요. 그러면 상황이 허락하면 트러스트 레버 줄인다예요. 실제 엔진 데미지가 발생했을 때 뻥하고 다들 바이브레이션 레벨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 트레이셔도 훨씬 넘어서 올라갔어요. 우리 회사의 그 안전 보고서 중에 어떤 기장님이 낮은 고도를 요청해서 레벨업하고 트러스트 레벨을 줄여서 목적지 제주까지 가서 내렸어요. 그분은 그 보고서 쓴 걸로 그냥 끝났어요. 어떤 기장님은 올라가다가 뻥 했는데 돌아왔어요. 이제 포상도 받고 뭐 이랬어요. 그래서 그 로우 데이터부터 봤어요. 바이브레이션 레벨을. 그 트레셔도 올라갔어요. 못 보신 거예요? 혹시 어떤 거 보셨나요? 그런 거 모르겠는데 외국인 부기장도 난 그럼 그냥 있던 대로 쓰시면 된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웰던 이렇게 받아서 나갔어요. 회장님도 보고하니까 조종사들 훈련 잘했네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뻥 했던 케이스는 사실은 리액티브였고 그 앞에 기장은 프로액티브였죠. 미리 보고 미리 조치를 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그걸 잘 처리하면 웰던이라고 하고 어떤 일이 발생하기 전에 그 전에 도달하기 전에 선조치를 해서 아무 일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뭐 덤한 사람 이렇게 평가되고 답답하지 않아요? 안타깝지 않나요? 네. 그런 케이스들은 제가 지금 쓸 수도 없고 지금 이야기할 수도 없을 거예요. 강연을 한다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그리고서 평범하게 끝난 것 같은 비행에 얼마나 그분들이 수고가 있었고 그분들이 얼마나 위대한 훌륭한 조종사인지 궁극적으로는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이죠. 저도 제비회장을 했지만 모든 조직은 각자의 구성원들이 건강한 조직은 정당하게 인정받아야 한다라는 시대적 그리고 상황적 요구들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했어요. 많이 부족했던 부분 회원들 그리고 선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후배들이 많이 따라줬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비가
우리 조종사로서 또 프로페셔널 조종사로서 형식적이지 않은, 맹목적이지 않은 칵핏 문화 선도하는 그런 민항의 중심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기자님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